안녕하세요, 담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올해 몇 월에 연애를 할 수 있을까? 월별 연애운으로 디테일하게 봐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의 연애운이 가장 좋은 시기와 약간 조심해야 될 부분, 연애운을 상승시키기 위한 조언까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여러분들 타로 카드 뽑는 방식으로 진행할 거고요. 여기 4가지 종류의 카드가 있습니다. 보시고 마음이 끌리는 카드로 선택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1번 뽑으신 담비님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4월 달에 올리기 때문에 4월부터 좀 월간 운세의 흐름, 여러분들에게 애인이 생길 만한 시기, 연애운이 상승할 만한 시기, 이런 거 한번 보겠습니다. 4, 5, 6, 7, 8, 9, 10, 11,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이 괜찮네요. 그래도 4월 달에는 약간 보수적인 느낌이 깔려 있긴 한데, 그래도 5월, 6월 지금 느낌들이 다 제가 긍정적인 카드를 뽑고 있어요. 뭐 크게 나쁘거나 다운되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이 1번 뽑으신 분들이 남은 12월 달까지의 연애운이 괜찮게 흘러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딱 느껴지는 거는 좀 개인적인 느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굳이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거나 외향적이거나 이런 성격을 갖고 계신다라기보다는 조금 내향적일 수 있겠고, 또 여기 보시면은 펜타클에 대한 카드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너무 바쁘다, 금전적으로 일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연애적으로 좀 여유가 없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1번 뽑으신 분들은 물론 연애운 때문에 지금 타로를 보고 계시지만은 그래도 좀 속으로는 일에 대한 생각, 금전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추구하는 남성도 좀 나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리스펙해주고, 나 또한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부분을 이해해주고 싶다. 친구처럼 좀 같이 걸어가고 싶다. 함께 같은 곳을 보고 비슷한 가치관의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렇게 만남을 이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실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은 언제 애인이 생길 것인가? 애인이 생기기 가장 좋은 타이밍은 언젠가라고 봤을 때, 자, 5월입니다. 5월, 4월부터도 괜찮은데 5월이 정말 저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고, 5월, 6월, 7월 다 괜찮아요. 이 시기가 괜찮고, 요때를 좀 넘어가게 되시면은 여러분들이 약간 잠잠한 느낌이 있어요. 연애는 무슨 연애야. 돈이나 벌자, 아니면 뭐 일이나 하자,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 10월 달도 괜찮네요. 12월도 여러분들이 외로움을 느끼면서 노력을 할 수는 있는데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이 타로를 4월에 올리니까 지금 좀 결판을 봐야 된다. 지금부터 내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5월, 6월에 좀 성과, 연애적으로 사귀게 되거나 썸을 타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드시는 게 좋아요. 뒤로 갈수록 약해지거든요. 특히나 자, 6월, 7월 이렇게 되면은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기질이 생기고, 또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누군가를 만날 수는 있는데 뭔가 얘도 마음에 들고 쟤도 마음에 들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2명 이상이다 이렇게 되는 모습이 나오고, 또 그 다음 카드, 자, 이게 약간 가을로 접어들게 되면서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울지라는 카드가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제 느낌으로는 이렇게 가을로 갈수록 연애가 약간 불리해지는 흐름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이 기회다. 봄이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속마음 한번 볼게요. 속마음 보면서 제가 계속 추가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자, 사랑을 하고 싶지만은 이것저것 재는 것들이 많다고 나옵니다. 여기 저울질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좀 나만의 기준 따지는 것들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보여요.
내가 과연 순수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약간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스스로. 그러면서도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정말 깊은 마음속에는 열정이 있어요. 나에게 그런 환경이 주어지거나 내가 누구를 만날 수 있는 혹은 뭐 소개팅이 잡힌다.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은 또 아주 열정을 가지실 것 같고 내가 마음에 드는 누군가가 나타났다. 이러면은 나름 최선을 다해서 어필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면은 너무 정적이에요. 흐름이. 나는 노력하고 싶지 않아. 지금 여기 있는 사람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별로 움직이고 싶어 하지도 않고 내가 그렇게 꼭 해야 될까? 혼자 있는 게 편한데?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충돌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나는 이렇게 뜨겁게 사랑의 마음으로 연애를 하고 싶다. 그러나 또 따질 거는 따져야 되고 싫은 건 싫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내 눈에 안 차면은 나는 만나고 싶지 않아. 혼자가 차라리 낫겠다. 이 두 가지의 마음이 계속해서 이 1년 동안, 이 남은 기간 동안에 누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귀찮기도 하고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 이렇게 돼버리면은 연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자꾸 뒤로 늦춰지는데 문제는 이 가을, 겨울에 연애 운이 좋냐? 라고 물어보시면은 그건 또 잘 모르겠단 말이죠. 이 봄과 여름에 어떻게든 뭔가 끝을 보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위한 또 조언의 카드 보겠습니다. 과거를 좀 잊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되게 많아요. 또 뭐 귀찮을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또 한 번 내가 누구를 좋아하기 시작하면은 순수하게 사랑을 또 하는 분들로 나오는데 거기까지 도달하기가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카드를 보면 심리적으로 좀 뭐 실망을 하는 모습이라든지 또 상대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고 또 그 만남으로 이어지기 전까지가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겠다. 이게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뭐 어떤 부분이라도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져서 다가갈 수 있는데 거기까지가 너무 어렵고 마음이 잘 안 간대요. 그것도 그렇고 좀 기회도 부족하고 또 은근히 괜찮은 사람이 나타났을 때 열정을 보이다가도 약간 생각이 많아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심한다고 나와요. 뭔가 저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닌가? 아니면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 속이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한다고 나오셔서 약간은 까다로운 느낌도 듭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카드를 보았을 때.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좀 다른 카드들을 보았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월별 운세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4월 달에는요, 뭔가 탐색을 하는 기운이 들어와요. 누군가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지적인 사람일 수가 있겠고, 여러분들과 정신적으로 잘 통하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기 이전에 뭔가 마음의 준비, 내가 최근에 헤어졌다, 이별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도 4월 달에 마음을 좀 정리하고 정돈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탐색하는 시기로 보이시거든요. 당장의 어떤 행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한다? 그것까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누구를 만날 마음은 그래도 있고, 뭐 과거를 정리한다라든지 좀 새로움을 좀 찾아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자, 그러다가 5월 달이 되면은 확실하게 합을 이루는, 궁합을 할 때 그 합을 뜻하는 카드가 들어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여럿이서 모여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1대1로 만난다라기보다는 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만나게 되거나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되거나 이렇게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만약에 소개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약간 핫플레이스로 가게 되거나 약간 북적이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누군가를 만나는 게 또 괜찮고 쉽게 쉽게 흘러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말 아시나요? 이 사람하고 내가 좀 연이 닿을 것 같으면은 굉장히 뭐든지 쉽게 흘러간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5월 달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뭐 다이어트를 할 수도 있고 예쁜 옷을 살 수도 있고 데이트 준비를 하는 거예요. 벚꽃도 이제 같이 보러 갈 수도 있고 이러니까
뭔가 준비를 하시면 좋아요. 그렇게 했다가 5월 달에 내가 사귈 수도 있고 아니면 5월 달에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합을 이루는 가장 여러분들 이 남은 12월 달까지의 운세 중에서 가장 좋은 연애운을 맞이하게 되시고요. 6월 달이 되면은 합을 마찬가지로 이루는 카드이긴 하지만은 조금은 딱딱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5월 달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가 이 시기에 누군가를 사귀거나 썸을 타거나 이러면 6월 달에는 좀 결실을 보는 시기로 보이거든요. 연애운이 좀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다음 달까지 이어지는 모습이 있는데, 여기 이 다음 카드를 보시면은 지금 4, 5, 6, 7월 달이거든요. 7월, 8월 이렇게 여름의 기운에는요. 만약에 이때까지 내가 솔로다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생활에 좀 익숙해지거나 8월이 되면은 유혹이 많이 들어오는데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모습이 들어와요. 둘 중에 내가 누구라지? 아니면은 이 세 명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누가 제일 나을까? 근데 제가 개인 상담을 해도 그렇고 참 느끼는 점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여러 명일수록 잘 안 되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한 명이라도 이게 될까 말까인데 여러 명을 두고 내가 저울질을 한다? 그러면은 좀 깨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하지만은 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부분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계속 저울질을 하는 카드가 들어옵니다. 숫자도 2번, 3번 카드가 들어오기 때문에 고민을 계속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바쁘고 또 어디 가실 수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연애를 지금 이때 해가지고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했을 때는 이 뒤에 운이 많이 바뀔 수도 있고, 오히려 이런 카드들을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연애도 하게 되는 두 마리 토끼를 가져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솔로다. 그러면은 계속 좀 생각이 깊어지고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로 보이시거든요. 여름이 아주 좋다고 보긴 또 어려워요. 물론 연애운은 또 잘 바뀌기도 하고 한 달 한 달 주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어떤 노력을 하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게 사람의 만남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와 상대방의 합이 이루어져서 하는 것이 연애이기 때문에 또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지금 여러분들이 뭐 쏟고 있는 노력과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12월 때까지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자, 여름과 가을에는 어쨌든 고민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따지는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의 추천은 너무 더워지기 전에 뭔가 결판을 내자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을, 겨울로 넘어가면은 확실히 굉장히 정적인 연애 운이 들어와요. 제가 커플 연애 운을 볼 때도 오히려 정적인 타로 카드가 많이 나오면 연애 운이 좋다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미 커플이 됐을 때는 너무 널뛰기 하듯이 감정적으로 카드가 나오면 피곤해요. 힘들고. 오히려 이렇게 좀 안정감이 있는 카드가 나왔을 때 롱런 할 수 있는, 길게 만날 수 있는 커플로 제가 해석을 해드리는데, 지금 굉장히 안정감 있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하지만 이게 솔로다. 내가 아직 애인이 없다.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카드들이 나오면은 노력을 크게 못한다. 아니면 노력을 뭔가 하고 싶고 하고 있는데 잘 안 된다. 계속 나에게 바쁜 일이 생긴다. 이렇게 타이밍이 안 맞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약간 상반기가 조금 더 연애운적으로 봤을 때 유리하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여유가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어디서 어떻게 내가 만나게 되나요? 뭐 이미 제가 봤을 때는 썸을 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뭐 짝사랑하시거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상반기에 연애운이 꽤 괜찮게 흘러가는 모습이 있어가지고 지금부터도 벌써 내 마음에 들어온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 좀 어디서 어떤 식으로 만나게 될까? 와, 지금 카드들이 장소가 굉장히 어렵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건 아닌가 봐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내가 자주 가는 장소나 뭐 일하는 장소라든지 이런 데는 아니실 것 같고, 좀 인위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된다. 내가 소개팅을 하거나 누구한테 좀 소개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억지로 이렇게 사람을 좀 만날 수 있는 모임에 참석을 하시거나,
혹은 어플,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인위적이잖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만남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카드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렇게 쥐어 짜내듯이 이거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이게 카드가 절대로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느낌은 또 아니고, 주변에 연애를 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실 수도 있어요. 제가 뭐 장소나 만남, 어떻게 만나냐의 카드가, 텐 완즈랑, 타워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이시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 반드시 나가셔야지 좀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 나는 밖으로 나가기도 귀찮고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혹은 어플을 통해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의 연애운 상승을 위한, 연애하기 위한 코디, 스타일링, 메이크업 이런 것도 볼게요. 굉장히 차분하고 지적인 느낌들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약간 감성적이고 몽글몽글하고, 제가 뽑은 카드들은 일단 막 기가 되게 세 보이거나 멋있는 이런 느낌보다는 약간 몽글몽글하고 감성적이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뭐 지금 리딩을 들으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다 이러면은 살짝 여성스럽고 좀 귀엽고 그런 파스텔 톤, 너무 강하지 않은 톤 있잖아요. 너무 강렬한 메이크업보다는 살짝 연하고 투명한 이런 메이크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피부 표현에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또 기본적인 관리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남성분들도 마찬가지로 뭐 피부 관리, 머릿결 관리 이렇게 딱 봤을 때도 깔끔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들을 많이 추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카드들이 전체적으로 뭔가 튀거나 개성 있는 느낌은 아니시거든요. 내가 만약에 되게 개성 있는 스타일이다라고 한다면 또 이성을 만날 때에는 약간 다운된 모습으로 첫인상을 보여주시고 한 그 다음 만날 때부터 나의 개성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초반에는 약간 무던하게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대중적인 이런 스타일링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이성들에게 어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만약에 지금 1번 뽑으신 분들, 남성분들의 경우에는요, 최대한 심플하고 아주 단순하고 깔끔한 스타일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기초적인 부분. 그리고 자기 관리, 뭐 헬스를 한다든지, 운동을 하는 이런 모습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좀 전체적으로 차분한 느낌이거든요. 옷 색깔도 막 너무 튀거나 화려한 뭐 이런 포인트가 있는 개성 있는 느낌보다는 약간 블랙 앤 화이트 아니면은 뭐 화이트로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스타일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댄디한 느낌으로 가시는 게 좋고, 또 카드가 차분하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사람을 좋아하고 사교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더라도 이성을 만나거나 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 때는 약간 그런 모습을 자제하시면서 차분하게 그런 만남을 이어나가시는 게 훨씬 더 플러스가 될 것 같고, 또 이성적으로도 어필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남자분들, 여자분들 모두 공통적으로는 이제 아주 기초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렇게 완전 첫 만남부터 소개팅을 하건 아니면 내가 좀 썸 타던 사람하고 좀 잘 돼가는 뭐 이런 순간에 진도를 좀 빨리 나가려고 하거나 성급한 마음을 가지시지 말고 좀 차분한 느낌으로 만남을 이어나가시는 게 오히려 상대방도 좀 안달이 날 수 있겠고, 또 연애운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더 플러스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왜냐면 카드가 여기서 지금 연애운으로 좋은 카드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그런 장소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또 스타일링이나 행동 자체는 살짝 도도하고 차분한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잘 섞으셨을 때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내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이성과 좀 인연이 되려면은 또 이러한 방법들을 선택하셔서 어필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리딩을 나중에 여름, 가을에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보면 또 실망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가을이다, 여름이다, 이때까지 애인이 안 생겼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가 제일 좋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제가 딱 집어드릴게요. 12, 11,
10월. 10월이 제일 좋아요. 10월 좋고요. 12월 괜찮아요. 봄이 일단 좋거든요. 4월, 5월, 6월 이때 좋고 그다음에 그때까지 제가 안 생겼어요. 안 되더라고요 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10월하고 12월을 노려보시면 되고 10월이 좋냐, 12월이 좋냐 물어보신다면 둘 중에 내가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10월입니다. 왜냐면 12월에 여러분들 좀 바쁘실 것 같아요. 12월에 커플이 많이 생기기도 하는데 뭔가 여러분들은 일이 다 쏠려 있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10월 달에 이동 수도 있고 뭔가 환기를 시키시면서 또 애인을 만들 수 있는 좀 썸을 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카드를 한 장 뽑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카드. 자, 데스 카드가 나왔어요. 죽음에 대한 카드가 나왔는데 이거는 뭔가 부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연애에 대한 방식, 아니면 이성을 만나기 위한 방법, 그 반대로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이 데스가 뭔가가 죽고 다시 시작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카드라서 다시 부활한다라는 키워드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남은 기간을 보내시면은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 뽑으신 담비님들을 위한 리딩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복채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번 뽑으신 담비님들 반갑습니다. 자, 제가 달별로 카드를 뽑아보도록 할게요. 4월 4월은 여러분들이 뭔가 고민을 하는 카드가 들어오네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난 지금 찾고 있다 이렇게 탐색을 하는 카드가 들어옵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이런 기운이 들어와요. 확실히 마법사 카드, 이 카드도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자, 쭉 제가 카드를 보니까 여러분들 이 10월, 11월, 12월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진짜로. 겨울이 연애운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물론 제가 이제 계속 월별로 타로를 올리는데 이제 그때그때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현 시점으로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정도의 노력을 한다면은 이 겨울에 바쁘실 수도 있고 좀 압박감을 받는 모습도 있고 자아가 강해지는 이런 모습이 들어오기 때문에 연애하기 엄청나게 유리해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외로울 수는 있어요. 겨울에 커플이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딘가 모르게 부담감을 또 가지실 수 있기 때문에 외롭지만은 또 애인을 만들기는 상당히 쉽지 않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면 내가 언제가 좀 타이밍인가? 진짜 기가 막힌 타이밍이 들어옵니다. 4월, 5월, 6월. 6월에 진짜 좋고 6월, 7, 8월에 진짜 좋아요. 6월, 8월. 메모 메모. 이때 내가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거나 4월, 5월에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좀 썸을 타거나 해서 이제 6월에 사귀게 되거나 혹은 내가 이때도 못 만났어. 넘어갔어. 그래도 괜찮다. 8월에 엄청 좋아요. 9월도 괜찮고 8, 9 괜찮네요. 8, 9. 뭐 이때도 나쁘진 않아요. 이 7월도 괜찮긴 한데 이 두 개가 제일 좋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나머지들은 좀 쏘쏘? 좀 중간인 것 같고 겨울은 약간 좀 별로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제가 속마음을 한번 볼게요. 속마음도 보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리딩 해드리겠습니다. 속마음을 보면은 좀 차가운 카드들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가까운 과거에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 수도 있고 어쩜 카드가 이렇게 나오죠? 일단 세 장을 뽑아볼게요. 자, 두 개의 검 그리고 뭐 판결을 내리는 그런 날카로운 카드와 킹소드가 나오면서 이 정점을 찍으셨어요. 냉정한 마음, 날카로운 마음, 내 마음에 안 들면 나는 완전히 좀 잘라내버릴 거야. 인연을 잘라낸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뭐 갑자기 여러분들이 차단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만나게 되는 상대도 좀 차가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단 여러분들의 속마음 속에 이렇게 검에 관련된 좀 날카로운 마음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4월 달의 카드도
약간 애매하면서 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난 잘라낼 거야.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실 수도 있어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도 뭔가 끝낼지 말지 고민 중이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리고 5월 달에도 조금 그런 나의 기질이 강해지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 다음 카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좋은 영향을 받아서 5월 달에 연애가 좀 내 뜻대로 흘러갈 수 있겠다.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게 될 수도 있고 좀 내 뜻대로 그 사람과 연애가 흘러간다. 여러분들이 행복한 마음을 느낄 수 있겠고 또 사귈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게 되고 이 관계가 좋게 흘러갈 것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6월이 진짜 좋은 게 뭐냐면요. 일단 하브라는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 이전부터 내가 알고 지냈던 사람이라든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고백을 한다든지 그런 이슈들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10개의 컵이기 때문에 무조건 좀 합을 이루는 모습이 생기거든요. 뭐 꼭 사귀는 게 아니더라도 내가 이 사람하고 진짜 가까워질 만한 어떤 사건이 발생한다. 혹은 내가 모임을 갔는데 그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 이 카드의 특징은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이 사람과 만남이 이어질 수 있겠다. 뭐 소개팅을 하거나 내가 뭐 친구와의 모임을 갔다든지 뭐 내 친구의 친구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겠고 뭐 우리 가족에 아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에게서 파생된 그런 사람들과의 인맥 속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온라인으로 알게 된 인맥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상관없어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런 모습이 있겠고 자 7월이 되면은 뭔가 나의 모습을 전부 다 오픈하고 싶진 않아. 약간 간을 보는 느낌도 있고 여러분들이 여우처럼 행동하고 싶어 하는 기간이 이 7월 달이거든요. 6월 달에 너무 만날 만한 사람이 없어서 사귀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7월 달에도 좀 비슷하게 답답한 느낌으로 흘러가실 수는 있어요. 자, 그랬다가 8월 달에 진짜 내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을 딱 만나게 될 수 있다. 이상형을 만나게 된다라든지 뭐 마음적인 부분보다는 외적으로 여러분들의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을 이 시기에 만나게 되는 흐름이 있고 그 다음 카드도 적당하게 뒷받침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진짜 좀 괜찮은 게 좋은 카드가 나오면 그 다음 카드들이 좀 합을 이루거나 화목한 뭔가 내가 이 사람하고 커플이 될 수 있는 이런 카드가 뒤따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썸만 타고 끝나거나 살짝 뭐 좋아했다가 끝나거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관계를 그려나갈 수 있는 모습이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미래를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이 사람과 함께하는 뭐 사귀는 관계라든지 아니면 뭐 결혼을 할 수 있는 이런 생각까지도 가능한 카드들이 동시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연애운이 이렇게 트이는 시기에는 정말 좋은 이성이 들어오는 운이 있다. 올해. 이렇게 보입니다. 놓치면 좀 아쉬울 것 같은. 근데 여러분들 마음이 너무 차가워가지고 살짝 걱정되는 모습도 있기는 해요. 좀 차갑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에서 좀 어떻게 만남이 이루어질까에 대한 카드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차분한 느낌도 들고, 여러분들이 한 2가지 정도의 길에서 만날 수 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첫 번째는 많이 움직여서 온라인으로 만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거리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로 이동을 하셨는데 만나게 된다. 이런 느낌? 살짝 노력이 필요한 모습도 있고요. 이 사람하고 내가 사는 지역이 다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소개를 받거나 좀 접점이 그렇게까지 강한 느낌이 들진 않아요. 접점이 좀 없을 수 있겠고 뭐 직업군이 굉장히 다르다라든지 그런 특징들이 보이고요. 이런 데서 좀 사람을 만나게 될 수 있고 또 2번째로는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합니다. 뭐 내 친구들의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나의 아는 사람,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의 특징은 좀 인기가 있어요. 이성들로부터 좀 관심을 받는 사람이고 또 이성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인기가 있고 경쟁을 하게 되는 모습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연결이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연애운이 꽤나 괜찮게 나왔고 새로운 그런 장소나 완전히 새로운 인연도 존재하고요.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인데 예전부터 알고 지냈는데 사귀진 않았고 나랑 좀 애매모호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과도 인연이 있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에서 내가 인연이 생길 수 있겠다. 자, 보통은 한 가지에서 인연이 되기도 하고 이런데 두 가지 혹은 두 가지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은 연애운이 저는 좀 있다라고 보거든요. 올해 연애운이 좀 괜찮다.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혹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이성이 나에게 약간 다가올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읽었습니다. 약간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겨울이 되면은 좀 추워지면은 연애운이 결코 유리하다고 보긴 좀 어렵기 때문에 빨리빨리 날씨가 좀 따뜻해졌을 때 많이 움직이려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어떤 스타일링에 대한 부분, 메이크업을 어떻게 하고 좀 어떤 식으로 꾸미면 되고 이런 것들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느낌. 와, 근데 두 가지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성향에 있어서는요, 뭐 친구나 아니면 일하는 데 있어서는 또 감성적인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이상하게 남자한테만 굉장히 날카로워진다 이러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원래가 나는 일할 때도 정말 차갑고 남자를 만날 때도 약간 무뚝뚝한 스타일이다 혹은 여자를 만날 때도 무뚝뚝한 타입이다 이런 분들이 많이 뽑으셨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칼이나 어떤 결정을 내리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관계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거든요. 물론 이런 애매한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냐마는 특히나 여러분들이 좀 뭔가 확실한 이런 관계나 나에게 확실한 의사표현 이런 것들을 좀 선호하실 수가 있어요. 성향상. 자, 어떤 식으로 스타일링이나 좀 나의 이미지를 이성에게 보여주면 될까라는 카드에서는 자, 절반은 굉장히 따뜻하고 잘 융화가 되면서 좀 부드러운 느낌의 카드가 두 장 나왔고요. 나머지 두 장은 검에 대한 카드인데 여러분들이 애초에 검에 대한 카드가 또 많이 나오셨었기 때문에 나의 색깔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 되겠어요. 이 두 가지를 믹스를 하는 게 좋다라고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썸을 타거나 뭐 소개팅을 하거나 했을 때 뭐 첫 만남에서는 살짝 좀 약간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주거나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첫 느낌부터 너무 차가운 이런 느낌, 냉정한 느낌을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약간의 내숭이 필요하다. 좀 옷 색깔이나 이런 메이크업에 있어서도 좀 화사한 느낌이 들도록, 밝은 느낌이 들도록 이렇게 스타일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메이크업의 경우에도 조금은 좀 파스텔 톤, 밝은 화사한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제가 이거를 올리는 시기가 봄이기 때문에 좀 봄 톤에 맞는 그런 화사한 느낌으로 스타일링이나 옷을 입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2번 뽑으신 분들 남성분의 경우에도 좀 색깔이 있는 느낌으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카드들이 굉장히 화려한 느낌들은 아닌데 그래도 좀 깔끔하게 가면서 중간중간 포인트로 어떤 색깔 포인트를 줄 수 있는 파스텔 톤이나 화사한 느낌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가까워지면은 좀 차가운 느낌으로 나오고 있어요. 검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시크한 느낌이거든요. 심플하면서도 좀 도도한 느낌이 들 수 있는 이런 스타일링을 좀 바꿔서 연출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 너무 한 가지 모습만 계속 이 사람에게 보여주기보다는 혹은 내가 가는 어떤 모임이나 장소에 이 사람을 주기적으로 만나는데 내가 갈 때마다 좀 너무 비슷한 느낌으로 가기보다는 이번 주에는 좀 이런 화사한 느낌을 했으면 좀 다음 주에는 약간 다운된 느낌으로 시크한 느낌으로도 한번 가보고 또 그 다다음 주에는 좀 차려입은 듯한 뭐 정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단정하게 차려입은 듯한 느낌으로 연출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약간 변화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좀 따뜻해졌을 때 여러분들의 연애운이 가장 좋기 때문에 이때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겨울 되면은 뭔가 모르게 여러분들이 많이 귀찮아지고 또 움직이고 싶어지지 않고 또 나만의 스타일을 좀 키워나가는 그런 시기? 나만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될 수도 있겠고, 나의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는 시기라서 연애에 여러분들이 좀 무관심해질 것 같기도 한 느낌이 들어서 지금이 좀 타이밍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내가 6월 달에 좀 놓쳤다고 하더라도 8월 달에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8월, 9월까지는 괜찮아요. 하지만
10월, 11월, 12월은 정말 약간 다운될 수 있다. 근데 이 타로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분명히 이 겨울에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희망이 없냐? 아닙니다. 또 연애운은 또 주기적으로 좀 변화를 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하냐에 따라서 또 변화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또 뒤늦게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이 겨울의 흐름을 봤을 때 그래도 언제가 제일 좋냐? 10월, 11월, 12월 중에서는 11월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요때 만나는 사람은 좀 기가 세거나 자기 주장을 강하게 펼치거나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이런 스타일이 또 여러분들과 맞을까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을 위한 또 마지막 카드 제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수한 이 컵에 관련된 카드가 나왔어요. 이게 제가 느꼈을 때도 연애를 하고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고 하려면은 아무래도 첫 시작이 약간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너무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단점을 찾거나 아니면 나만의 기준을 계속해서 어, 그 사람에게 대입을 시켰을 때, 아, 좀 내 기준에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면은 사실상 연애를 시작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이 카드는 시작을 뜻하기도 하고, 뭐, 순수한, 설레이는 그런 마음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카드라서 이게 현재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기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남은 기간을 지내다 보면은 충분히 좀 좋은 연애를 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번 뽑으신 담비님들을 위한 리딩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제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복채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3번 뽑으신 담비님들 반갑습니다. 자, 월별로 카드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4월 월별로 카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 5, 카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4월 달에 이 영상을 업로드하기 때문에 4월부터 봅니다. 4월 5, 4, 5, 6, 7, 8. 와, 카드가 호기심도 많고 시작한다, 새로움의 키워드도 많이 있어요. 근데 겨울이 되면은 약간 옛날 생각을 많이 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좀 차분하고 다운된 느낌도 있고 뭔가 몽글몽글해지지만은 감성적이지는 옛날 추억을 떠올리는 느낌이라면은 지금부터 전부 다 이렇게 쭉 흘러가는 흐름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 뉴페이스에 대한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지금도 연애운이 괜찮아요. 좀 섹시한 사람을 만나게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이미 생각하거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길 수 있는 운이거든요. 4월 달에. 5월이 되면은 확실하게 이렇게 막 이글이글 타오르는 태양의 카드가 등장하게 되면서, 내가 이때까지 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때 좀 외적으로 내 스타일, 내 이상형에 가까운 이런 사람을 빠르게 만나게 된다.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도 아주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진도가 빨리 나간다. 이런 모습도 존재하고, 그리고 이제 이 다음 카드가 6월이거든요. 6월 달은 안정감의 키워드가 들어옵니다. 7월 달은 약간 조심해야 되는 카드가 들어와요. 7월은 솔로이신 분들도 뭔가 내가 이때까지 애인이 없다라고 하면은 좀 씁쓸한 느낌이 들면서 크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거나 아니면 썸 타는 사람이 있었는데 좀 깨지거나 이런 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슬픔을 채 느끼기도 전에 그 다음 카드가 또 너무 열정의 카드가 들어와요. 이렇게 뜨거운 카드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3번 뽑으신 분들이. 애초에 내가 기질적으로 좀 적극적이고 사랑을 하면은 좀 사랑밖에 난 몰라 이러면서 크게 따지는 거 없이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서 이런 카드가 나오실 수도 있어요. 카드가 굉장히 좀 불도저 같은 느낌이 들고 태양의 기운, 불의 기운도 많이 느껴지고 또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기면 앞뒤 따지지 않고 나는 사랑할 거야. 이런 마음가짐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화끈한 카드가 나오고 그 다음 카드가 항상 좀 안정감이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고 내가 뭔가 이렇게 딱 집었다 하면은 사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여러분들. 잘 안 놓아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좋은 흐름으로 흘러가다가 약간 이제 슬슬 가을이 되면은 10월, 11월, 12월이 되면은 연애운이 살짝 다운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의 추천은 지금 이 시기를 잘 활용하셔야 될 것 같고, 내가 이때도 못 만났다 하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 여름의 운도 괜찮기 때문에 상반기가 전체적으로 연애운이 좀 괜찮다라고 보여지네요. 지금부터 이제 12월까지를 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속마음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여러분들이? 마음에서는 크게 뭐 불안정한 모습이라든지 내가 누구를 못 만나는 거 아닌가라는 좀 힘들어하는 마음은 없으신 것 같아요.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고 누군가가 있으면 더 좋고 약간 이런 마인드, 편안한 마인드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이 뜨겁게 누군가를 만날 수 있지만 바로 안정기에 접어드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스스로도 안정감을 갖고 있고 또 의지하거나 그런 모습은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올해 내가 누구를 사귀게 되면은 꽤나 진지한 모습으로 사귀게 될 것 같고 결혼이라든지 깊숙한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3번 뽑으신 분들 어디서 좀 어떻게 만남이 이루어지는지 제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흐름의 모습을 보면은 좀 의외의 장소에서 만나게 될 수도 있고 또 아주 열정적인 느낌이 들었는데 막상 장소나 좀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사람도 막 많이 바글바글한 이런 느낌이 아니고 모임을 간다고 하더라도 좀 소수의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런 데서 만나게 될 수가 있겠고 또 여러분들에게는 익숙한 장소이거나 뭐 취미를 배운다고 하더라도 뭐 완벽하게 새로운 것들을 도전한다라는 느낌보다는 나에게 익숙하고 내가 잘할 수 있고 이 분야에서는 내가 또 약간 돋보일 수 있고 이런 데서 누군가랑 인연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또 차분하고 정적인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또 1대1 소개팅이 될 수도 있겠고, 내가 이성을 만나거나 데이트를 하는 장소 또한 뭐 핫플레이스라든지 사람이 많은 그런 북적북적한 느낌과는 좀 반대의 이미지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될 수 있겠다. 그리고 대화를 많이 하게 되는 모습이 있어가지고 뭐 처음부터 소개팅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어 하고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갔는데 이 사람과 갑작스럽게 뭐 이런 취미 생활 공유를 하면서 가까워진다, 사귀게 된다 이런 키워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초반에는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다가 갑작스럽게 좀 사랑이 이루어지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 장소나 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봤을 때는 부담스러운 느낌이 없기 때문에 장소도 여러분들에게 뭐 완전히 낯설거나 내가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그런 느낌은 아니실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안정감도 있고 나에게 익숙한 그런 공간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만나게 될 수 있겠다. 만약에 소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정말 절친, 가까운 사람, 뭐 일하는 사람한테 소개받을 수 있더라도 정말로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소개를 해주려고 하고 좀 물어보고 그럴 수 있겠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연애에 대한 어떤 조언의 카드도 제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정말 열정적인 카드가 많이 나와요. 이거는 스타일링이나 메이크업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반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평소에 좀 차분하고 좀 보수적인 느낌을 추구한다 하시는 분들은 좀 반전의 그런 의미로
약간 발랄해 보이게 활동적이어 보이는 그런 의상을 착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많이 추구하던 것과 정반대의 이미지들을 도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장소나 좀 인연으로 이어지는 흐름 자체는 좀 무던하고 보수적인 느낌이 있었는데 나의 스타일링이나 태도 같은 것들은 굉장히 좀 자극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이 들어옵니다. 내가 가만히 상대방이 나에게 말을 걸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에 들면은 먼저 이야기를 걸 수도 있고 뭐 그 사람에게 내가 데이트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과감한 모습들이 존재하거든요. 나는 평소에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상하게 올해는 좀 적극적으로 하게 된다. 이런 기운이 들어오고, 뭐 평소에 소개팅도 별로 안 좋아하고, 좀 그런 차려진 이런 만남을 좋아하진 않는데 이상하게 내가 5월이 되고 6월이 되면은 그런 것들을 좀 시도하실 수도 있어요. 평소에 안 했던 것들을 도전하실 것 같고 또 여기 카드도 반대의 것들을 하면 좋다라고 나오거든요.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평소에 좀 개성 있게 옷을 입거나 좀 튀는 걸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또 약간 반대로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 갈 때는 좀 보수적인 느낌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이것저것 좀 시도를 해보면서 바꿔가면서 스타일링을 하시는 것도 좀 추천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떤 모습이었냐를 기준으로 삼으셔서 여러 가지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상대방과 약간 다른 느낌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썸 타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 사람이 좀 차분한 느낌이다 이러면은 나는 조금은 과감하고 좀 밝은 적극적인 모습을 살짝 보여주고 아니면 반대로 상대방이 또 활동적이고 말을 잘 걸고 이런 사람이라면은 나는 스타일링도 그렇고 내가 보여주는 자세도 조금은 차분한 이런 느낌으로 가시는 게 어필이 될 것 같다. 여기 보면은 좀 정반대의 그런 키워드를 가진 카드가 좀 나오고 있고 약간 카멜레온 같이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이런 조언의 카드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기 이전에 어떤 부분은 되게 차분하고 보수적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스타일링이나 내가 메이크업을 통해서 좀 개성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만남 자체가 좀 자극적이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또 반대로 스타일링은 내가 좀 차분하고 보수적인 느낌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여러분들의 상황과 만남에 따라서 이거는 좀 유연하게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드가 전체적으로요. 차분하거나 내가 이렇게 얌전하게 있는 모습은 아니고 좀 찾아 나서거나 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거나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내가 좀 차분하게 스타일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씩 말은 좀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애프터 신청을 내가 집에 들어와서 할 수도 있는 거고 평소에는 계속 차분한 모습을 보여줬다가 약간 한 방이 있는 이런 느낌으로 다가가셔도 또 이성이 느꼈을 때 굉장히 자극적이면서 또 이성적인 그런 끌림을 느낄 수 있다라고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좀 자신감을 가지고 뭐든지 행동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긍정적인 의미의 카드들도 여러분들이 이성에게 매력 어필을 할 수 있고 나의 도화의 기운이 올라가고 상당히 매력적으로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운이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따뜻해질 때. 시기적으로 5월, 8월 이럴 때 9월 정말 따뜻하고 화려한 기운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는 건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음. 자, 이 타로점을 가을, 겨울에 보시는 분들이 또 계실 거니까 그러면은 실망스럽잖아요. 아, 나는 솔로인데? 아니, 과거에 그런 기회가 있었다니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가을, 겨울에는 언제가 좋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11월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가장 조금 다운되는 시기는요, 12월이거든요. 12월에는 내가 해야 될 것들도 많고 생각도 복잡해지는 시기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연애할 만한 생각을 좀 못 하실 수도 있어요. 혹은 내가 이런 바쁜 와중에 일하는 데서 누구를 만나게 되거나 공부를 하다가 누구를 만나게 될 수는 있지만은 그 사람하고 뭐 드라마틱하게 관계 발전이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서 11월 달에 굉장히 연애운이 또 상승하는 느낌이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 또한 좀 몽글몽글해질 수 있으니까 요때를 또 놓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카드 한 장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결이 비슷하게 나왔어요. 음. 자, 이 카드도 아주 먼 곳을 바라보는 이런 여행자의 모습이 존재하는데요. 아주 자유로워 보이는 카드입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인디언 카드에서. 자, 이 카드도 그렇고 사실 이 카드도 좀 열정적이고 자유롭고 이런 키워드가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도전하시는 그런 자세로 남은 기간을 보내신다면은 훨씬 더 좋은 기회가 많이 생기실 것 같고, 또 내가 생각지도 못한 데서 이성의 고백을 받게 되거나 그런 재미있는 일들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중간중간 좀 강렬하고 여러분들이 세월이 지난 이후에 생각을 하더라도 24년도는 좀 나에게 의미가 있고 또 강렬한 그런 한 해였어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기일수록 너무 정적으로 가만히 계시는 것보다는 좀 많은 경험을 하려고 노력을 하신다면은 좋은 인연을 많이 만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3번 분들의 사랑을 응원하면서 제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복채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번 뽑으신 담비님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월별로 타로 카드 뽑아보도록 할게요. 4월, 5월. 제가 이 타로점 리딩을 4월 달에 올리기 때문에 4월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타워 카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최근에 이별하셨어요? 힘든 일 있었어요? 왜 이러지? 너무 감정적인데? 5월 달은 괜찮아요. 이 4월 달에 아니면은 이거를 완전히 부정적으로는 볼 수 없지만은 뭔가 나에게 변화가 일어났다? 이런 느낌으로 보여요. 4월은 변화의 시기다? 생각도 달리 하실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원했던 타입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취향, 이성을 보는. 근데 그 기준이 좀 무너진다. 여러분들은 올해를 딱 겪고 나면은 굉장히 성장하실 것 같고 변화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내가 예전에 좀 추구했던 남자 스타일, 여자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이런 사람을 좀 좋아한다. 나는 완전 사랑꾼이다 라든지 나만의 그런 연애 스타일도 있으실 거고. 근데 올해를 겪게 되면서 진짜 많은 부분 바뀌어요. 이성을 보는 기준이 완전히 바뀌실 것 같고, 내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뭐 결혼이나 좀 진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랑만 있으면 돼 이러고 살아왔는데 이번 연도를 딱 지나고 혹은 이번 연도부터 완전하게 변화하게 되실 것 같아요. 좀 현실적인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고, 또 타로 카드 보면은 데빌이라든지 텐소드, 타워 이런 카드들이 심상치 않아요. 쓰리 소드도 그렇고. 확실히 이별하신 분들이 좀 많이 뽑으셨나? 옛날 생각을 많이 하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또 감정이 앞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았어요. 내가 좋으면 된다. 다른 조건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랑이면 된다. 이러신 분들. 사랑과 현실 둘 중에 선택을 하라라고 하면은 사랑을 선택하시는 분들일 수 있겠고, 아니면은 상대가 그럴 수 있어요. 나는 현실적인 사람인데 이상하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좀 사랑만 있으면 된다. 현실적인 게 많이 부족하다. 이런 사람하고 나도 모르게 연결이 지어지거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봐야겠어. 안 되겠어요. 카드들이 상당히 심상치 않거든요. 마음을 보면은 좀 절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도 마이웨이가 좀 있어요. 내가 좋으면 된다. 다른 사람 이야기 안 들을 거야. 그리고 자, 6개의 컵. 자, 2장을 뽑았고요. 한 장 더 뽑아볼게요. 연애가 여러분들에게 좀 힘든 것 같아요. 내가 에너지도 많이 쏟는 것 같고 일을 하다가도 연애 생각하면 좀 손에 안 잡히고 그런 게 좀 있어요. 마인드 컨트롤이 잘 되지 않고 감정에 휩쓸리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4번을 많이 선택하셨다. 감성적이고 또 섬세하신 분들이고 예민한 느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언제가 제일 좋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그리고 내가 언제 연애를 할 수 있어요? 5월. 5월이 진짜 좋고요. 이때도 괜찮긴 하거든요. 7월이네요. 7월도 괜찮은데 데빌이어서 약간은 짧은 만남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다음이 텐소드가 나오기도 했고, 여러분들이 항상 주변에 좀 이성이 있으면은 괜찮은 사람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약간 나쁜 남자 스타일, 나쁜 여자 스타일 이런 사람들도 숨어 있어요. 근데 내가 이런 약간 나쁜 사람을 선택할 수 있어요. 매력적이기 때문에. 성적인 매력이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외모가 내 스타일일 수도 있겠고 자꾸 이런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는 느낌이 좀 들었고요. 아, 이거는 쏘쏘입니다. 완전히 좋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때 좋네요. 이때 괜찮고, 이때 괜찮고, 마지막 12월도 괜찮고, 전체적으로 연애운이 좀 있는 편에 속하고, 마음을 먹으면은 좀 사귈 수 있다. 근데 내가 마음을 잘 안 먹는다. 아니면 누구를 좋아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뭐 사귀고 스킨십이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지만은 내 마음을 다 주진 않는다. 은근히 보수적인 느낌도 들고 사람을 좀 오랫동안 보고 싶어 하는 이런 모습도 존재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사랑이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너무 좀 아픔이지 않았나라는 것도 많이 느껴져요. 결국에는 좀 또 나 혼자 어떻게든 살아가고 싶다 생각을 많이 하시지만은 그래도 또 외롭기도 하고 이성을 만나고 싶다라는 욕망이 항상 있기 때문에 또 계속 인연이 이어지는 모습이 있거든요. 자, 어쨌든 좀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은 이 4월에는 약간 격변의 시기가 옵니다. 물갈이도 되고 썸을 타다가 깨질 수도 있겠고 혹은 되게 애매한 관계였는데 사귀게 될 수도 있어요. 이 타워 카드는 어쨌든 간에 반전을 뜻하기 때문에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있었으면 또 극적으로 굉장히 가까워질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이 다음 카드가 에이스의 컵으로 너무 좋은 카드가 나와서 저는 4월 달은 뭐 아니면 도. 의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내가 뭐 지나간 사람 정말 미련도 많이 남고 한 번만 얘기해보고 싶다 하더라도 4월 달에 얘기를 해보면 갑작스럽게 이어지거나 사귀게 되는 이런 기운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거는 뭐 아니면 도의 기운. 진짜 지금 내가 사귀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러신 분들은 조금 반대로 행동을 하거나 내가 먼저 연락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좀 반응이 올 수도 있고요. 4월, 5월 괜찮은데 5월이 정말 좋아요. 에이스의 컵이니까 새롭게 시작할 수도 있겠고 이 시기에 만나는 사람은 좀 괜찮은 사람, 착한 사람, 나에게 잘해주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시거든요. 근데 그 다음 카드가 또 여러분들이 뭔가 권태로움이 와요. 카드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좋았다 안 좋았다 너무 롤러코스터를 하는 카드가 나와서 복잡해요.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고 혹은 결혼에 대한 이런 생각도 굉장히 복잡하고 연애 또한 좀 복잡하게 하시는 분들이 4번을 많이 뽑았어요. 카드를 보는데 아 진짜 여러분들만의 결혼의 기준이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사랑꾼들이 많이 뽑은 것 같고 그래서 나는 또 권태로움을 느끼다가 또다시 완전 화끈한 카드가 나오거든요. 음. 뭐 이때 사귄 사람하고 쭉 가게 될 수도 있고 이때 사귀다가 깨졌다가 다시 만났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연애운이 조금 좀 불안정한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마음도 뭔가 확실하게 못 잡고 있는 모습도 존재하시고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도 약간 자극적이고 끼가 있거나 매력적인 사람이다. 여러분들 얼굴 많이 보시나요? 몸하고 얼굴 외적인 거 많이 보시나요?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이런 사람을 언제 만나게 되는지 제가 카드를 뽑아보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도 높고 여러분들 인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상대방 쪽에서 먼저 다가온다 이런 키워드도 있습니다. 일단요 제가 카드를 봤을 때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이 한 명은 아니에요. 이 남은 기간 동안에 2명 이상, 3명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회가 여러 번 오는데 이미 알고 있는 좀 친구 같은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서 만남이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 친구의 친구 뭐 이런 사람 온라인으로 알게 된 사람 혹은 인스타그램 친구인데 딱히 연락은 안 하고 있는데 나를 계속 염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연락이 올 수가 있어요. 한번 만나보고 싶다, 얘기를 해보고 싶다 이러면서 접근이 가능하고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어플이나 뭐 이런 온라인 모임을 통해서 내가 활동을 했다 이러면 여기에서도 좀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겠고요. 밤에 만나는 기운도 존재하시거든요. 뭐 이 사람하고 모임을 하거나 어떤 만남 자체는 낮에 있을 수 있는데 따로 밤에 만나서 좀 은밀하게 대화를 하거나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겠다. 좀 여러분들을 봤을 때도 그렇고 이런 밤에 에너지가 좀 강하신 분들로 느껴지거든요.
밤에 내가 조금 더 살아나거나 말을 더 잘하게 되거나 상대방과 조금 더 술술술술 잘 풀어나갈 수 있게 된다. 낮보다는 나는 밤이 더 편하고 좋다. 이런 느낌이 들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쪽에서 좀 그런 스타일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여러 군데에서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만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좀 어딘가를 새롭게 가시거나 아니면 내가 기존에 있는 장소에서도 혹시 나를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실 것 같아요, 올해. 원래도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 있겠고, 올해 조금 더 강해진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연애운 자체는 많이 오락가락 하시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정신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피곤해요. 그러면은 좀 평균을 맞춰주려고 하시면 좋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5월 달에, 이 4월 달에 좀 썸 타던 사람하고 5월 달에 사귀었어요. 제가 이때 연애운 좋다고 했으니까. 사귀면은 근데 그 다음 달부터 막 권태로우면서 새로움을 찾고 싶어 하거든요.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새로움을 찾고 싶어 하는 마음을 좀 자제하는 거예요. 이게 약간 바람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자제하고 한 사람을 오래 만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시면은 좀 더 안정적인 연애를 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유혹의 카드가 나오면서 또 바로 텐소드 카드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기간으로 따지면은 4, 5, 6, 7, 8월이거든요. 8월 달 이렇게 되면서 9월 달에는 에이 모르겠다. 내 일에 집중해 보자 이러면서 또 여러분들이 외로우니까 10월 달에 누구를 만나려고 해요. 자, 근데 11월 달에 또다시 이렇게 아픔의 카드가 등장하고 그리워하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 마음이 너무 갈대 같다. 내 마음이 잘 컨트롤이 안 된다. 라고도 보여져요. 정답이 뭔지는 알아요. 여러분들이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그렇다 보니까 심장이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드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칼이 꽂혀 있는 이런 느낌의 달들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11월 달과 11월 8월이죠. 8월, 11월 요때는 조금 자제를 해주시면 좋고 또 자, 요때도 7월이거든요. 4, 5, 6, 7월이잖아요. 7월에도 이 데빌 카드가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읽혀지진 않기 때문에 물론 굉장히 섹시한 사람을 만나게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외적인 조건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지만 살짝 나쁜 남자, 나쁜 여자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경계를 하면서 만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하게 4번 분들이 이성을 못 만난다. 못 만나서 어떡하지? 이런 걱정은 딱히 들지 않았어요. 주변에 이성이 있고 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매력적이고 또 인기가 있는 그런 한 해를 보내게 된다라는 키워드를 읽었는데 약간 불안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불안정하고 또 좋았다가 싫어지기도 하고 권태롭다가 또 다른 색다른 걸 찾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연애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 부분을 좀 중심을 잡고 지내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너무 이성 때문에 흔들리는 부분이 많다거나 나도 모르게 너무 만나는 사람을 신경을 많이 쓰게 된다 하는 성향이실 경우에는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좀 무관심하게 다른 일을 해본다라든지 상대방으로부터 약간 멀어지는 연습을 해보시면은 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카드를 보면서. 자, 여러분들을 위한 스타일링이나 메이크업에 대한 조언 카드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좀 자유로운 카드가 많이 나오고요. 또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거,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거,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밀고 나가면 된다. 굳이 뭐 유행을 따라가거나 뭐 이런 스타일링이 좋다더라 이러면서 따라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 내리는 게 가장 예쁘고 베스트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참고한다 이러면은 좀 전문가를 통해서 스타일링이나 메이크업을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퍼스널 컬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금액을 지불을 하고 좀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인 지식을 받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약간 애매한 느낌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거나 뭐 지인의 추천이라든지 뭐 유행하는 스타일 이런 거를
꼭 따라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자아가 강한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의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나오거든요. 내가 이성을 만나러 갈 기회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뭔가 이 사람에 맞춰서 잘 보이려고 하거나 어떤 다른 사람을 흉내내는 듯한 그런 느낌이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여러분들의 개성을 살리면서 좀 나만의 스타일대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보여줬을 때 조금 더 상대방이 좋아할 수 있겠다라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분들이 뭐 취향이 아주 까다롭거나 또 특정한 어떤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처럼 보이진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의 있는 그대로를 좋아할 수 있겠고 또 여러분들이 하는 스타일링 자체도 되게 예쁘다고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자유롭게 스타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히려 내가 너무 이런 게 유행이다라고 하면서 좀 따라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좀 내가 평소에 하지 않는 것들을 너무 과감하게 시도하려고 했을 때 약간 부작용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카드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편안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너무 불편하지 않게 입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좀 부담스러운 느낌은 전혀 없거든요. 딱 봤을 때도 뭔가 딱딱하거나 어려운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소개팅에 이런 자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차려입는 것보다는 약간 상대방도 좀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편안하게 갈 수는 없겠지만은 적당히 편안한 느낌과 그런 분위기를 주는 게 좀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게 가장 베스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는 뭐 스타일링적으로 뭐 과감함을 시도하거나 뭐 안 해봤던 걸 하는 것보다는 좀 기초에 충실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뭐 기본적인 자기 관리라든지 아니면 내가 좋아했던 취향을 조금 더 심화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연애적인 조언의 카드 뽑아보도록 할게요. 별 카드가 나왔어요. 뭐 아주 낭만적인 카드라고도 볼 수 있고 좀 감성적이고 몽글몽글한 이런 카드가 나왔는데 사실 여러분들은 전체적으로 이런 몽글몽글한 카드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 느낌으로는 반대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좀 감정적으로 내가 좋으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연애를 많이 하셨다면은 올해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나랑 결이 맞는 사람 아니면은 조건적으로 좀 맞는 사람이라든지 편안함을 주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내가 평소에 선택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한번 선택을 해서 이성을 만나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카드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감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내가 감정적이지 않게 좀 이성적으로 사람을 선택하거나 이 사람하고의 미래를 그려봤을 때 좀 오랫동안 안정감 있게 잘 만날 수 있겠다가 기준이 된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카드가 정말로 너무 롤러코스터 같은 카드가 나왔고 조언의 카드도 별이라는 아주 환상적인 카드가 등장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성적인, 냉정한, 현실적인 이런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뭐 이렇게 쓰리 소드나 텐 소드나 아주 감정의 골이 깊은 카드도 나오고 있거든요. 내가 조금이라도 이제 만나는 사람하고 좀 틀어지거나 썸을 타다가 뭐 썸붕이 되거나 했을 때 타격을 좀 크게 받는 분들이 4번을 뽑으셨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이 너무 밑바닥까지 치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자세가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이것도 좀 비슷한 맥락인데 역시나 약간 냉정하고 좀 차가운 연애에 대한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마지막으로 이 조언의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누구를 못 만나서 힘들다기보다는요, 좀 내 마음이 힘들어서, 내 마음에서 충동성이 있어서 연애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모습이 많거든요. 이 부분들을 그 남은 기간 동안에 잘 컨트롤을 해보시면서 만남을 가지시면은 충분히 또 아름답고 오래 갈 수 있는 인연을 만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4번 뽑으신 단비님들을 위한 리딩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제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복제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